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자유경제 실천연합 제10회 포럼이 인천 지역건설 수주와 관련해서 챙기지 못하는 인천광역시를 향해 굉장한 비토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위기에 놓은 인천건설의 새 활로를 모색하는 중요한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냉철하게 비판하는 대안에 대해서 실천하겠다는 의의를 가지고 저희 자유경제 실천연합이 앞장서서 비판하고 시민사회에 호소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건설업이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의 비중보다는 이 밑에 있는 저부가가치 주로 구매조달 시공, 감리, 유지관리 이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예요. 고부가가치하고 저부가가치 산업이 튼튼하게 초밀한 거물 구조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 구조예요.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튼튼하게 같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시장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규모는 커졌지만은 불안전 시장 구조예요. 하도급에 관한 또는 원청의 뭐 여러 가지 계약 구조라든지 또는 제도나 조례 등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완벽하지 않다라는 얘기. 대충 지금 꾸려가고 있는 그런 산업 구조의 단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업은 저희가 경제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높은 고용 유발 비수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건설업에서 보면 다른 산업하고 비교를 해볼 때 건설업에 한 사람을 고용하면은 연쇄적으로 추가 0.69명이 다시 고용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투자 유발 개수도 다른 산업 못지않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건설업. 현장에 있으면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인천의 경우 지역 총생산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면은 주요 업종에서도 보면은 순위를 보게 되면은 인천의 서비스, 제조 등등등등 16개 주요 경제 활동 산업 중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7위입니다. 다른 시도면에서도 상당히 높은데 인천의 건설업에 있어서도 그 위상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취업자 비중에 있어서도 보면은 비중은 오히려 전체 산업 중에서도 4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천의 일자리도 건설업에서 상당히 담당하고 있다. 나름대로 그런 긍지를 가지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종사자나 사업체 수를 보게 되면은 인천이 과거에 우리가 조금 한 30년 전에만 해도 제조업 도시 이런 특징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특화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급격히 그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건설업의 비중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에 비해서 아주 비교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경기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천의 산업 비중에서도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죠.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대표를 보니까 연령 구조가 고령화됐는데 건설업에 있어서도 너무 지금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은 젊은 사람들이 건설업에 안 들어오는 거죠. 사업자 대표면에 있어서도 사업체 수 관점에서는 개인 사업체가 거의 절대적이에요. 82.5%. 근데 종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개인 사업체가 34.6%. 그리고 회사 법인 입장에서는 65.2%. 굉장히 열악한 산업 구조인데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 관급이든 민간에서 대부분 지금 어디다 뺏기고 있습니까? 서울 경기업체에 다 뺏기고 있는 거죠. 그 뺏기고 있다라는 현실을 지금 보여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수주 경쟁력이 약한 사업 실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악순환 구조에 처해 있는 그런 통계 자료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좀 활용해서 건설업에 같이 동참을 할 것이냐 그걸 아주 단적으로 그 필요성을 제기해 주는 게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지역 내 업체가 수주하는 게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이 꼴찌입니다.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체 예산 중에서 지역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5년만 쭉 보게 되면은 지역에 소지하는 종합건설 또는 전문건설업이 따는 그 양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주로 지금 인천에는 간신히 현장에 있는 건설업에서 물량을 확보하는 정도가 어디에서 확보하냐면 그나마 조금 안정적인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분들이죠. 여기 코에서 보면은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 굉장히 열악해요. 서울 경기는 그래도 민간에서 많이 확보를 해요. 근데 공사 금액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은 우리 인천에서는 서울 경기 다른 시도에 비하면은 17.3%만 민간에서 합니다. 간신히 지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버티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민간한테 실질적인 경쟁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대형사들끼리 어떻게 보면 서로 나눠 먹는 그런 구조다라고 우리가 조금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도급 비중 여기서 보면은 그럼 인천의 하도급이 엄청나게 공사 금액으로는 커질 거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도급이 전부 누가 하냐면 지역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에 있는 업체들이 하는 대형을 거기서 다 해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중입니다. 소형공사 비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들 그냥 장치기들 사업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수는 굉장히 이 잔치기가 많으니까 많은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규모 면에서 보면 굉장히 열악한 거죠. 우리가 당면한 건설 산업에 대해서 이슈를 한번 조금 같이 한번 해고를 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지금 뭐 피부로 느끼고 아주 코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이죠. 지금 이 국내의 저성장 경제 그리고 선거가 야당 압승해서 해석이 조금은 민감할 수는 있지만은 건설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또 미국의 대선에 어떻게 결과가 날 건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이 굉장히 열악한 어떤 좀 구름이 그쳐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리고 주택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돼 있고 고금리 뭐 요새 난리잖아요, 그죠? PF 등등등.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와중에서 법적 의무도 또 강화되고 있어요. 뭐 유엔에서 제시하는 또 탄소 그리고 거버넌스 요새 ESG 때문에 또 굉장히 좀 고생이 많죠. 뭐 그건 또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새로운 과제. 그리고 최근에 LH 뭐 2년 전부터 발생한 부실공사 문제. 그것 때문에 감리 규제 이런 것들도 심화되고 가장 또 애로사항이 많은 또 중소 또는 소형 건설업체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엄청나게 지금 강한 법이잖아요, 그죠? 자칫하면 그 대표가 구속되는 그런. 또 이 건설 경기가 장기화돼서 건설 원가가 상승해가지고 거의 뭐 발주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는 신기술 혁신에 한 그런 과제. 이게 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2024년 여러분들 현장이 어렵다라는 것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참 어떻게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제가 이제 이 과제를 한번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을 몇 가지를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건 제도의 한계입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러니까 학술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관점에서 이 건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깊이는 안 했는데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오래된 고질병 문제가 왜 이렇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가 답답한 뭐 때문에 해결 안 되는가. 그래서 내용을 조금 보게 되니까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최저 입찰제도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리고 PQ라는 적격 심사 입찰제도 다 알면서도 지금 꾸역꾸역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구 하나 지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달고 선제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누구 탓할 수도 없는데 이게 너무 오래 고착화되어 있는 문제. 그 다음에 하도급 뭐 보호해준다라고 하지만은 악용하는 이 우리 소형 중소건설업체들은 더 핍박받는 제도. 그 다음에 이 조례도 형식적인 수준에 많이 그치고 있는 내실 있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거버넌스 측면 건설업만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등 같이 힘을 합해서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그 중에 그래도 우리 경제구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건전한 거버넌스가 잘 안 돼 있는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설 문화와 또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게 뭐냐면은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 관례 명분의 폐석. 뭐 제가 이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리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수직적 생산 구조, 하도급의 거의 무력화, 아까 잠깐 하도급 제도가 좋은 것 같지만은 내실은 깨지 못하는 문제. 뭐 대표적으로 하도급 대금 끊기 문제, 부당 특약, 그다음에 구두 작업 지시, 공식적이지 않는 부당 지시, 아주 툭하면 이 준공기를 미룬다든지 뭐 또는 압력을 넣어가지고 땡기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대금 주지 않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같이 조금 고민해야 될 게 남 탓을 하는 것보다는 자유경제 관점에서 본다면은 자유시장 구조를 형성해서 가고 있는 당사자들, 건설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언제부턴가 우리 건설 이 문화 자체가 굉장히 퇴행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후진적인 건설 문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빨리 이게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우리 당사자들이 모여서 조금 해결하고 또는 시민사회 거버넌스를 크게 확대하면서 극복해야 하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보면은 그냥 아름아름 뒷거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이 건설업에 대해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건설업 사장님 하면은 약간은 조금 고생도 하는데 면전에서는 그렇지 않지만은 약간 뒤로는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참 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는데 이 잘못된 어떤 그런 문화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가장 큰 건 지역 건설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악한 불안정 시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닌 거다라고 저는 좀 진단을 하고 싶어요. 정상적인 시장, 뭐 누구 탓할 게 아니라 개별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지자체나 등등등등 이 시장 구조가 튼튼하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물이 촘촘한 시장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열악한 지역 건설 문화. 진짜 조금 놀라운 많은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페이퍼 컴퍼니가 너무 많대요. 이 페이퍼 컴퍼니가 시장 질서를 흔든대요. 무작정. 원가도 되지도 않는데 입찰에 투차를 해가지고 입찰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장 구조에 있어서도 굉장히 미꾸라지 같은 형태. 이걸 빨리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좀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조금 힘을 합쳐서 정리하는 그런 건설 관점에서 본다면은 비중에 비하면은 지원 규모는 굉장히 열악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측면을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개선 방안 앞서도 중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도 개선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지역의 정치인들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조금 동원력이 있으면은 이 부분을 개선하는데 좀 앞장서야 된다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서는 근원적인 시장이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시장, 정상적인 건설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업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맡길 게 아니다. 그리고 획기적으로 지역에 인천 같은 경우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경기한테 뺏긴다는 게 뭐냐면 중추적인 선도적인 중소건설업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물론 좀 자존심 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형 여기 지금 하고 물량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근데 서울경기에 같이 가려면 조금 더 키워야 되는 거죠. 또 개수가 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힘을 합치고 방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상생하는 거죠. 조금 역할 분담을 하면서. 그걸 위해서는 시가 적극 도와줄 필요는 있어요. 획기적으로 육성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뭐 제도도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자체가 할 게 이 페이퍼 컴퍼니를 집중 그리고 등록 기준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게 자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필터링을 해서 건설업을 좀 정상화, 건전한 그런 업계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 하도급 아마 많이 느낄 겁니다. 그냥 알면서도 눈에 뻔히 보이는데 지금 단속 안 하고 가는 것들이 많아요. 뭐 시민들도 알고 현장에 있는 분들 너무나 많이 아시죠. 근데 그게 단속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또 시도 한계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열악한 구조 속에서 그 다음에 또 인력도 재정도 부족한 쪽에서 이게 단속이 잘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게 방치할 게 아니라 조금 획기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조직을 강화한다든지 예산을 더 투입한다든지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자유경제 포럼 취지에 맞게끔 지역 건설문화 창조에 같이 좀 힘을 합쳐야 된다는 얘기. 오랜 장시간에 걸쳐서 해야 된다.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좀 주도를 할 필요가 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시간 할애해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석영 박사의 인천시를 향하고 또 업체들을 향하여 날카로운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럴까? 몇십 년을 했는데도 왜 이럴까? 10년이 가도 달라지지 않더라. 맨날 똑같이 얘기했는데 달라지지 않더라. 지금 조홍수 위원장님 이 사업하시면서 오래 하셨잖아요, 사업. 그죠? 네. 근데 달라지질 않아서 지금까지도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오늘이고 다음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음에 우리 그 김성호 회장님 저 삭발 한번 하십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 달라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체적으로 바꿔야 할 걸 못 바꿨다. 말하자면 인천시 공무원들이나 대형 건설업체들이 내세우는 명분, 당신들의 실력이 안 돼. 성장을 하질 않아. 뭐 이런 핑계. 거기에도 어느 정도의 이유는 뭐 타당하다고 볼만한 여지도 아주 없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 그건 우리가 반성하고 그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좀 성장하자. 그 밖에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오늘 이 간단한 이제 토론문을 여기 올렸는데, 여러분들은 불평, 불만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여기저기서 하시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현장에서, 여기저기서. 그 현장에서 대형 건설업이 3개가 들어와 있죠. 거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이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 아파트를 짓고 이 공사를 진행을 하는지를 생생하게 봤습니다. 자기들이 데리고 다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죠? 당연히 그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타당한 조건을 들이대고 인천건설업체 좀 이렇게 좀 써줘라. 말 안 듣죠. 인천시가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지금 유정복 인천시장은 요즘 무엇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글로벌 10대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인천시. 글쎄요, 10대 도시를 어느 도시를 생각하고 10대라고 그러는지 참 그런 10대 도시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는 거냐. 저는 거기에 근본적으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 내용은 결국 뭐겠어요? 대형 건설 사업의 추진 아닙니까? 그럼 그 대형 건설 사업 누가 하겠어요? 대한민국의 메이저 건설 그룹들이 하겠죠. 그러면 그 밑에 또 누가 하겠어요? 그들이 데리고 다니는 업체들이 또 하겠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인천의 건설업의 활성화라고 하는 인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정책이나 대안이 이야기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2,000명이 넘는 회원이시라면서요? 왜 거기서 아무 말을 안 하십니까? 그런 데 대해서. 흘러가는 흐름이 뻔한 걸 보면서 여기 앉아서 이런 얘기나 조르목에 하고 있으면 뭐 달라지나요? 흐름은 이미 그렇게 정해놓고 간다는데 거기다가는 아무 발언도 안 하고 아무 액션도 안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한심한 얘기들이나 하고 좀 봐주세요. 인천시장님. 인천시장 우리의 머슴이라면서요. 머슴이 주인 말 안 듣고 제대로 일 안 하면 그 주인 책임이지 머슴 책임입니까? 주인이 주인 노릇 할 생각을 해야죠. 주인 노릇 하셨어요? 맨날 사정하고 눈치 보고 시의회 무슨 실무과장이 국장도 안 나오셨네요. 의원님들이나 붙잡고 통사정 하듯이 왜 우리가 통사정해야 됩니까?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은 지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개의 시스템 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민주주의의 본질이 뭡니까? 권력을 나눠 갖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본질이 뭡니까? 재화를 나눠 갖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나눠가는 시스템의 기본은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들이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국민들이 왜 이 양반들한테 구걸하고 있어요?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잖아요. 인천시에 조례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이 법이에요. 지역의 법률 아닙니까?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이 부록을 한번 보세요. 거기 읽어보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다 정리되어 있어요. 시장의 책무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무슨 위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 무슨 통계를 어떻게 뽑아야 되고 무슨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법률적 의무예요. 회의 소집도 안 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불평을 합니까? 싸워야죠. 안 하면 싸워야죠. 2,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다면서 그들이 똘똘 뭉쳐서 불만을 이렇게 집약했으면 그것을 우리 것으로 가져오기 위한 액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은 나눠먹는 거라고 그랬죠. 권력과 재물을 누구에게 나눠지나요? 그것들이 손들고 나서는 자에게 나눠지는 것이 본질입니다. 손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의원 배지가 가서 달라붙게 마련인 것이고 손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재화가 붙게 마련인 겁니다. 근데 불평만 하고 꿍꿍거리고만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안 나눠주느냐. 그리고는 그 머슴들한테 가서 좀 도와주세요. 나눠주세요. 얼마를 나눠주겠습니까? 그들은 일단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예요. 대한민국 정치가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그러고 구걸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권력이 있겠습니까? 나눠줄 떡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백년하청이죠. 어떡하라고? 대한민국에는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둘째 장 보시면 그 행정관청이 하는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어떤 영역에 대해서도 청원을 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원을 받을 행정관청은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대답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얼마나 되지 많이 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직접적으로 민형사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인천시장이 안 해. 청원으로 이렇게 해달라 할 계획을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해. 그럼 뭐예요? 직무유기죠. 선거판 임박했을 때 직무유기로 걸어놔봐요. 한번 이것저것 왕창해서 여러분들이 다 뭉쳐서 걸어놔 보십시오. 그 사람 선거할 수 있겠습니까? 권한을 법이 준 권한을 행사 안 하셨잖아요. 그러고 무슨 불평불만에다가 그렇게 거지 손바닥 내놓고서 우리에게 떡 좀 주세요. 이건 뭡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문 건설업 협회 만드셨잖아요. 그런 권한을 우리가 행사하자고 우리의 목소리를 인천 사회가 듣게 떠들자고 만들어 놓고 돈도 내시면서 그 조직이 뭐 하는지에 대해서 왜 아무 의견도 없으십니까? 그 협회를 맡은 사람들이 이러한 권한을 우리들이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 주지 않으면 행사하도록 압력을 넣어야죠. 좀 행사 안 한다고 그러면 바꿔치는 거고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에게만 떡은 돌아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진짜 한가한 양반들이고 배고프게 멀었어요 아직도. 그렇잖아요. 아마 어쩌면은 망하면서도 어쩌면 나 혼자 뵐 수 있어. 아유 들어서 그냥 딴거 그냥 손가락 빨고 말기로 했어. 이러실 텐입니까? 정말 딱해요. 뭉쳐야지 얻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 안 합니다. 깨어나시든지 아니면 전부 돌아가십시오. 현장을 떠나세요. 자기들 조직 하나를 자기들 마음대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양반들이 어디다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나가시는 순간 마음의 결연한 자세를 가지십시오. 우리 조직을 우리 이익을 위해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자. 최종적으로 민주주의의 최대 권한이 뭡니까? 우리 말 안 듣는 일꾼들은 다음번에 일꾼을 안 시킬 수 있다라는 힘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2천여 회원이 모이면 그들이 뭉쳤다고 생각할 때 인천의 어느 정치인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깨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과장의 답변인데요. 과장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방송을 더 진행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오늘 자유경제 포럼 주제 발표와 같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수주 제고 방안과 관련돼서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고요. 하도 관련된 지급 보증 수수료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 담아서 개정해서 5월 14일 날 의결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내에 시행되는 도시나 택지개발 사업 지구 내에서 지구 단위계 수립을 할 때 지역 건설업체를 참여를 하게 되면 참여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걸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대 기준 용적률을 20%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하도급과 관련된 상생 협력 계획서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저희 하도급과 관련된 조례에도 있지만 50억 이상의 공공건설과 249억 이상의 민간 공사에 대한 착공 신고서 제출 시에 지역 하도급 업체의 상생 협력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강화하고 또한 이행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해서 적극 행정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된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을 신규로 도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건설 공사 설계 기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각 발주처에 정보를 포함한 각 시군구 발주처에 신고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LH라든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또한 인천항만공사 등을 주요로 하는 발주 기관들과 저희 인천시가 입찰 방법 개선 협약에 대한 체결을 하반기에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인 지역건설 전문 건설업에 대한 역량 진단 컨설팅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관내 역량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참여기회 제공을 확대를 하고 싶어서 지역 전문 건설업체의 기술과 경영 이상으로 저희 인천시에서는 올해 핵심적으로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한 핵심 역량 사업 6개를 말씀드렸고요. 건설 활성화에 대한 거에서 가타부타 제가 논할 자격과 그런 역량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건설계통위원회 소속으로서 의원으로서 여기에 토론자로 참석이 의뢰가 들어온 거는 아마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의회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라고 옆에서 관심 갖고 고민하라고 아마 이렇게 좀 저를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천이 타 지역에 비해서 지역 건설업체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10년째 얘기하고 있는데도 10년 동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의원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보고만 받았지 강력하게 어떤 제안을 하거나 제재를 하거나 이럴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오늘 한번 다시 반성하게 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그럼 이쯤 되면 좀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큰 변화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장 민간 수주가 안 되면 광급 공사만이라도 시에서 주도적으로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오히려 원청 도급 수주를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방안들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력이 안 되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가지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결국 그런 거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데 계속 10년 동안 탁상공로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고 시장님의 좀 결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나 종합건설본부에서 실행하는 사업들, 인천에서 하는 사업들을 이제 믿고 맡기는 거죠.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실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의견이 모아졌으면 하게끔 하는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들을 지금 계속해서 늘어놓다 보니까 지금 안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저도 또 인천시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요청을 할 것이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건설업은 더 어렵습니다. 자재비,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인력난이 굉장히 심해요. 우리 인천 지역 하도급률이 전국 최저 꼴찌예요. 그러면 우리 인천 건설 현장에서 일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 하도급률은 지금 현재 20%입니다. 우리 인천이 이렇게 고전하는 이유는 지금 일단 무한 경쟁을 하고 있고요. 고만고만한 업체들 7개, 8개 업종별로 입찰을 시켜서 거기서 로이스트, 최하가 업체한테 계약을 시킵니다. 자기들 협력업체 등록돼 있는 자기들 업체를 쓰고 싶어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포스코에 등록이 안 돼서 입찰을 안 시켜주고 제1건설에 등록돼 있어도 안 시켜주고 우리 인천시 의회에서는 우리 지역업체 하도급률 70%로 조례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건설업체에서 이 권장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천이 하도급률이 20%밖에 안 되지만 작년 저희 전문건설은 매출액이 한 112조 정도 되거든요. 3조 9천억 정도가 하도급이거든요. 하도급 중에서 우리 인천에서 한 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0%면 7천억, 8천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2조 2천억 정도는 타 지방에 가서 공사를 해와요. 그러면은 우리 인천 지역업체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저희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작년 22년 10월 20날 저기 검단에 있는 18블록 1319세대 거기 찾아갔거든요. 저희 업체, 지역업체들 좀 참여시켜서 시공 좀 할 수 있도록. 가보니까 파일은 다 끝났고 흙막이도 다 끝났고 지금 덤프 왔다 갔다 하면서 토사 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혹시 계약 공정 중에서 우리 인천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답니다. 참고로 그 건설사는 광주의 A 회사입니다. 그 아파트 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이름 있는 업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머지 공정이 뭐냐 그랬더니 50%가 벌써 계약이 돼 있답니다. 아니 땅을 파고 있는데 벌써 50%가 계약이 돼 있대요. 그 정도로 지금 그 대형 메이저 업체들은 자기들 업체하고 일을 하려고 별별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 심사과에서도 저희들 진짜 엄청 도와주고 각 구청의 담당자들 엄청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하도급률이 오르지를 않아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조례가 70%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권장사항은 권장사항일 뿐이에요. 우리 저 시의원님 계시고 그 심사과 이은진 과장님 계시는데 일정 금요 이상 공사는
공고 분할을 시켜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공고 분할이야말로 지역업체 건설 하도급률을 올리는데 가장 좀 획기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대한 뭐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할 방법은 없지만요. 이런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성실시공으로 열심히 해서 지역 봉사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인천 지역업체들의 영세성. 이번 포럼과 관련해서 인천광역시는 지역업체들을 더 챙기는 행정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자들은 김양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